자, why 조희대가 문제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계엄이 발생하면 이 사법부라고 부르는 이 대법원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요? 합참 밑으로 들어갑니다. 합참 밑으로. 그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야, 그러면 갑자기 계엄령이 발동하고 대한민국의 사법부라는 놈들이 갑자기 합참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왜 너네는 화가 안 나냐? 그렇게 사법부의 독립 그러면서 오히려 그때 당시에 어떤 보도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계엄군 쪽에 사법부를 또 인수인계 하려고 막 파견 보내려고 그러고 막 그러죠. 원래는 사실은 화가 나야 돼.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법원장이야. 근데 갑자기 잘 있다가 어느 날 윤석열이 계엄령을 딱 발동을 해. 그렇잖아. 그런데 거기서 화가 안 나요? 우리도 저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저희 그런 개인 질문이라고 치고 그럼 공적인 질문을 가보자 이거예요. 공적인 질문. 계엄사령부 밑으로 법원이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할까요? 계엄일 하죠. 거기에 나와 있던 포고령 위반자들 체포하고 하면 이 사람들 막 혐의 막 적용해가지고 사법적으로도 처리를 하겠죠. 이 일을 하고 싶을까? 하기 싫으면 화가 나야지. 근데 왜 그럴까? 나 의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이야기했던 강한 게 나중에 오늘 이 얘기했다고 혼났는데 부분은 무엇인가를 살펴봤을 때 계엄이 시작이 되면 법원 자체가 조희대 대법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합참 쪽으로 들어가요. 군 밑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예. 계엄이 발생이 네. 되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분노하죠.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한 계엄을 했는데 네. 법원을 니네 밑으로 들어오라고? 분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그거를 누가 컨트롤할까요? 가장 높은 유일한 건 아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되겠죠. 네. 저는 이게 박성재 장관이 기각난 유일한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오갔더라면 예. 조희대 대법원장 측에서는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이 통과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기각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럼 이 시점에서 이 영장은 통과할 수 있는 걸까? 어떤 영장?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이요? 그렇게 관련된 주류 사람들은 네. 통과될 수 있는 건가? 지금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도 회의 내용이 없었다. 없다 하는데 과연 어떠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되지 않는 한 이 부분의 굴레는 풀기 힘들다.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히데요시를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목포는 히데요시다.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법원이 계엄 당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법무부 장관 박성재의 입김과 컨트롤이 이미 얘기됐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면 윤석열 그때 구속 취소됐을 때 기억나요? 구치소에서 24시간 면회를 하는데 그것도 핸드폰까지 쓰잖아요. 계엄 때는 연락을 안 했을까요? 자기의 계엄 발동하면은 군말 없이 딸을 애들 불러. 야, 박성재 보안으로 불러. 그랬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과연 법원에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놨을까? 안가 회동에 누가 가 있었어요? 법제처장들이랑 해갖고 막 몇 명 이렇게 해갖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나름대로 법적인 자문을 검토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무조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박성재가 기각이 나는구나. 제가 지금 특검에서도 보는 지점이 이 부분이에요. 왜냐면 지난날 김건희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가 되었는데 이 시점이 박성재 측으로부터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다가 왜 이거를 여기서 나왔을까? 이미지 파일인지 캡처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김건희 핸드폰과 대조하려고 했는데 비밀번호를 못 풀고 있다가 지난 5일에 동부지검에서 또 풀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법부는 어떻게 할 거냐. 사법부 쪽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 만약 그게 맞다고 한다면 이들은 이런 사람들을 영장을 넘길 수 있을까? 영장 청구부터 해갖고 이런 것들이 넘어갈 수 있을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오늘날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자,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요. 1번 이제 12월이 마무리가 되면 대부분 특검이 이제 기한이 종료되잖아요. 30일 연장권들 다 써와가지고 제일 그래도 마지막인 김건희 특검에 약간 힘을 주자 쪽에 힘을 주는 방향
하나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종합검으로 한 번에 하자. 뭐야 지금 너네들 보니까 막 서로 정보 공유도 제대로 하기 힘들어가지고 영장 신청해야지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 자료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요번에 종합특검을 새로 내가지고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이제 한 번에 강력한 걸 한 번에 내자 했는데 아직 구체적 방향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봤지. 종합특검도 좋아. 내란 재판부도 좋아.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새로 추가되는 기소 사건들도 전부 판사 뺑뺑이야. 내란 전담하는 판사들. 근데 이 판사들 배치도 저는 배정도 문제 있다. 있어 보인다. 얘기했었잖아요. 여기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지정 배당 의혹이잖아요. 야, 다 돌리는 것 같다고. 제가 지난번에 막 엄청나게 열심히 막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한당진 판사야.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이 같은 학번에 같은 동문 친구여갖고 재판 기피 신청을 해? 요거까지 좋다 이거야. 아, 친해서 이거 내가 최상병 특검 기소권 내가 맡으면 안 될 것 같아. 여기까지는 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김용현 거는 왜 맡았어? 이거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그러니까 지금 재판 자체가 전부 다 윤석열 쪽 사람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새로 이제 기소되고 추가되는 재판들이 또 돌고 돌아 이런 사람들인 거야 대부분. 민주당이 답답하다고요? 아이고 또 이야기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도 사실 방송을 떠나서 저 되게 많이 참아요. 저라고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라고 왜 안 답답하겠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여기 민주당은 준비됐어? 할 수 있겠어?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실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하지만 좀 참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만약에 딱 기회가 갖춰진다? 그럼 그냥 날라차게 해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유단자들이야 지금. 해내려면 해낼 수 있는 보이들이 모인 곳이다. 어떻게 같이 가야지.